3단계 2호 1주 4가지 보물.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울려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복점 아저씨와 구두방 아저씨 사이에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요. 하지만 결국 좋은 사람인 양복점 아저씨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자,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열어볼까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만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양복점 아저씨와 구두방 아저씨의 우연한 만남도 그런 경우입니다. 과연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를 잘 들어봅시다. 한 갈림길에서 양복점 아저씨와 구두방 아저씨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구두방 주인이죠? 양복점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소. 나는 구두방 주인이요. 구두방 아저씨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일자리를 구하려고 큰 도시로 가는 길입니까? 키가 작은 양복점 아저씨가 구두방 아저씨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렇소. 작은 도시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아서 장사가 안 된다오. 구두방 아저씨가 투덜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큰 도시로 가야겠네요. 임금님이 계시는 서울로 말이에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먹을 만큼의 빵만 준비했는데 괜찮겠죠? 설령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할 수 없지요. 뒷일은 하느님께 맡기는 수밖에요. 명랑한 양복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키가 큰 구두방 아저씨는 양복점 아저씨를 힐끗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빵을 보여주었습니다. 꽤 많은 양의 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두방 아저씨는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도 서둘러 뒤를 쫓아갔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커다란 숲속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에 가려면 이 숲을 지나가야 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어 함께 걸어가면서도 원수진 사람처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어도 숲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빵을 다 먹어버린 양복점 아저씨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나 해서 가방 속을 뒤져보았으나 연장과 갈아입을 옷뿐이었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배고파. 너무 떠들어대서 배가 고픈 것이오. 구두방 아저씨는 양복점 아저씨에게 빵을 한 조각도 나눠주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그 모습을 보고 배가 더 고파져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자신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양복점 아저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날이 환하게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새빨갰습니다. 입에서는 저절로 군침이 흘렀습니다. 구두방 아저씨가 빵을 맛있게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한 조각이라도 좋으니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괴롭소? 괴로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나눠주겠소. 정말인가요? 양복점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 대신 대개 눈알과 바꾸잔 말이오. 심술이 고약한 구두방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깜짝 놀랐지만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구두빵 아저씨는 양복점 아저씨의 누나를 파냈습니다. 그러나 빵을 한 조각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까까까!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양복점 아저씨의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양복점 아저씨, 양복점 아저씨! 근처에 난 풀을 비틀어 짜서 그 즙을 눈에 넣으세요. 자, 빨리요, 빨리! 양복점 아저씨는 이상한 일이다 싶으면서도 까마귀가 일러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캄캄하던 눈앞이 밝아졌습니다. 야, 해님이다. 해님이 보인다. 양복점 아저씨는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고마워 까마귀야.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까까까. 아저씨도 임금님이 계시는 서울로 서둘러 가세요. 양복점 아저씨는 서둘러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넓은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때마침 귀여운 망아지 한 마리가 놀고 있었습니다. 옳지, 저 망아지를 타고 서울로 가자. 그렇게 하려면 뭘 좀 먹여야겠군. 양복점 아저씨가 풀을 뜯어서 주자 망아지는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풀을 충분히 먹은 다음 갈기를 움켜잡고 올라타려고 할 때였습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아저씨가 올라타면 내 등이 부러질 거예요. 그러니 제발 타지 마세요. 언젠가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거예요. 마음씨 고운 양복점 아저씨는 망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는 내가 올라타기에 너무 어리구나. 어서 네 엄마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거라. 양복점 아저씨는 나뭇가지로 망아지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망아지는 기뻐서 뒷발질을 하더니 뛰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양복점 아저씨의 배에서는 다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황새가 풀밭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황새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너를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그건 안 돼요. 저는 신성한 새여서 아무도 저를 해치지 않아요. 뭐? 신성한 새라고? 네, 저를 살려주신다면 당신이 곤란할 때 틀림없이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얼른 날아가거라. 양복점 아저씨가 놓아주자 황새는 헐헐 날아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야, 연못에 새끼 물오리가 있구나. 양복점 아저씨는 재빠르게 새끼 물오리 한 마리를 붙잡았습니다.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옷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엄마 물오리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면 당신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양복점 아저씨는 엄마 물오리의 말에 새끼 물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끝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새끼 물오리를 잡느라 양복은 흠뻑 젖었고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났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저절로 군침이 돌았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쓰러질 것만 같아 곁에 있는 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붕붕 소리가 났습니다. 벌이다. 이런 곳에 커다란 벌집이 있구나. 양복점 아저씨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맛있는 꿀을 잔뜩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와, 꿀이다, 꿀. 나무 위로 올라간 양복점 아저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왕벌이 나타나 위협했습니다. 내 집과 백성을 건드리기만 해봐라. 네 몸에 침이 10,000개나 박힐 줄 알아라. 하지만 우리를 그냥 두고 간다면 언젠가 꼭 은혜를 갚아주마.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 양복점 아저씨는 힘없이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줄인 배를 움켜쥔 채 서울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온갖 고생 끝에 겨우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좋은 일자리를 구해 주인으로부터 바느질을 철저하게 배웠고 오래지 않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양복점 아저씨는 임금님의 옷을 만드는 재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양복점 아저씨가 왕궁에 들어가던 날 구두방 아저씨도 임금님의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복점 아저씨와 구두방 아저씨가 왕궁 안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양복점 아저씨의 두 눈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자 구두방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나쁜 짓이 탄로날까봐 다시 나쁜 생각을 짜냈습니다. 임금님, 재봉사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다닙니다. 옛날에 잃어버리신 금관을 찾아 내보이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 뭡니까? 구두방 아저씨는 임금님을 몰래 찾아가 말했습니다. 반가운 소리로구나. 당장 그 재봉사를 불러오너라. 임금님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임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자, 빨리 금관을 찾아오너라. 만약 찾아오지 못하면 서울에서 쫓아버리겠다. 임금님은 양복점 아저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진실을 말했지만 임금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왕궁을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요술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임금님의 분부이니 거역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끝장이야. 양복점 아저씨는 투덜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었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걱정에 가득한 얼굴을 하고 말이에요. 아니, 너는 언젠가 만났던 그 물오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덕분에 우리 애들은 12마리 모두 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양복점 아저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못가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엄마 물오리에게 자기의 난처한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런 일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셨군요. 금관은 연못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가 곧 꺼내 올게요. 엄마 물오리는 새끼 물오리들과 함께 연못 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에 임금님이 잃어버리셨다는 금관을 꺼내다 주었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금관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구두방 아저씨는 꾸민 일이 실패하자 두 번째 나쁜 생각을 짜내어 임금님을 찾아가 부추겼습니다. 이번에는 재봉사가 밀랍으로 왕궁의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임금님은 양복점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왕궁의 모형을 만들어 오너라. 조금이라도 들리면 너를 흙 속에 파묻겠다. 양복점 아저씨는 왕궁을 나와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나무 밑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데 여왕벌과 벌들이 날아와서 금세 왕궁의 모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임금님은 양복점 아저씨가 가져온 왕궁의 모형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구두방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재봉사가 왕궁의 정원에 물이 솟구치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닙니다. 임금님은 양복점 아저씨를 불러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궁의 정원에 물이 솟구치게 하여라. 만약 하지 못하면 네 목을 벨 것이다. 양복점 아저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왕궁을 나왔습니다. 슬픔에 잠겨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훌륭한 말이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불쌍해서 놓아준 망아지가 그 사이 이만큼 자란 것입니다. 어서 제 등에 올라타세요. 이제 등뼈가 부러질 염려는 조금도 없어요. 양복점 아저씨는 다시 용기가 나서 말에 올라탔습니다. 말은 왕궁의 정원으로 달려가 흙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세찬 물줄기가 치솟았습니다. 임금님의 명령대로 멋진 분수가 왕궁의 정원에 생긴 것입니다. 야, 분수다! 이제는 살았다! 양복점 아저씨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임금님을 찾아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금님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양복점 아저씨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구두방 아저씨는 네 번째로 임금님을 찾아가 자신이 꾸민 나쁜 일을 말했습니다.
재봉사가 이번에는 하늘에서 왕자님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임금님은 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양복점 아저씨에게 시켰습니다. 너는 하늘에서 사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면서? 데려온다면 공주를 아내로 주겠지만 데려오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양복점 아저씨는 왕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넓은 들판에 오니 황새가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황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갓난 사내 아이가 필요하시단다. 공주님은 열어두었지만 왕자님은 없거든. 걱정하지 말고 왕궁에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황새는 양복점 아저씨를 안심시키고 어디론가 활활 날아갔습니다. 한참 뒤에 황새는 갓난 사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양복점 아저씨는 그 아기를 임금님께 안겨드렸습니다. 임금님은 약속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양복점 아저씨와 공주님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왕궁 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사람은 나쁜 구두방 아저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결국 구두방 아저씨는 지금까지의 나쁜 행동들이 드러나 양복점 아저씨의 구두를 만든 뒤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공주님과 양복점 아저씨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